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모영수님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유튜브 보면서 열공하고 있는 초보입니다. 궁금한 게 생기네요. 인천이고요. 2019 타경의 22380 사건인데요. 임차인 1도 주거 전부, 임차인 2도 주거 전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근저당과 임차인 1과 2가 똑같은 2018년 3월 19일이면 후순위 같은데 어찌 되는지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임차인이 1도 있고 2도 있는데 다 주거 전부라고 얘기한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매각기일은 2020년 3월 16일입니다. 다음 달이네요. 2019 타경의 22380 서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의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라는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101동의 37층입니다. 전용 면적이 21.338평. 괜찮네요. 감정가가 2억 5,300이고요. 한 번 유찰이 돼서 지금 30% 내려가서 1억 7,710만 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이땡땡 동일하고 채권자는 남동농협, 농협에서 지금 임의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근저당을 가지고 그죠? 담보대출 해주고 근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임의경매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한번 보죠. 등기부부터 봅시다. 등기부 보니까 2018년 3월 19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이땡땡 거래가액 2억 5천만원 그리고 2018년 3월 19일이에요.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남동농협 1억 4,400만원 집 매수하면서 그죠? 담보대출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날짜하고 근저당 날짜가 같습니다. 근저당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근저당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6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지금 이번에는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임의경매 있고 그리고 경매 들어오고 그 이후에 보니까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도 들어와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등기부는 의외로 간단해요. 자 보니까 임차인 현황이 조땡땡 해가지고 있습니다. 조모씨가 있어요. 주거용 전부입니다. 자 전입 날짜는요. 2018년 3월 19일입니다. 2018년 3월 19일 날 소유권 이전되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근저당 들어왔고요. 그날 임차인도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전입일은 3월 19일이고요. 확정 날짜는 3월 5일입니다. 뭐 소유권 이전도 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하고 확정을 한 겁니까? 자 어쨌든가 뭐 보면은 여기 말소 기준 등기가 2018년 3월 19일이에요. 확정일은 더 빠르죠. 2주일이 빠릅니다. 하지만 확정일이 빠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확정은 전입이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효력이 있는 거지 전입이 3월 19일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전입이 3월 19일이면 임차인의 그 대항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이길 0시, 다음날 0시, 그러니까 계약한 날 밤 12시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자, 3월 19일 날 낮에 그죠? 소유권 이전하고 근저당 바로 들어왔어요. 근저당은 뭐죠? 들어온 날 3월 19일 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임차인은 같은 날 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20일 0시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1억 6천만 원을 다 받건 못 받건 그거는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남동 농협에서 여기서 농협의 근저당이 1억 4,400이에요. 그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4,400입니다. 실제로는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농협 측에서 다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받을 수 있겠죠. 배당 요구는요. 2019년 10월 10일 날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배당 요구는 그 전에 이미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 주신 분이 이게 뭐지? 라고 한 게 뭐냐면은 이 조모 씨도 주거용 전부를 하는 임차인이라고 하고 밑에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서 여기도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주거용 전부라고 하고 역시 전입날짜 확정 배당 요구일이 다 위에 있는 조모 씨의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이트, 화면은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옥션 사이트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현황조사서라든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황조사서예요.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은 인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을 만난 모양입니다. 임차인 가족이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본건 주소진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입이 언제 돼 있냐? 2018년 3월 19일 날 돼 있더라. 현황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사람 만나보고 전입세대 열람하는 이 정도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매각물건 명세서는 뭡니까? 등기부 등본과 그리고는 현황조사서,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현황조사서는 여러분들이 뭐 빼먹고 안 본다 하더라도 경매를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원에서 나오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꼼꼼히 매각물건 명세서만 제대로 봐도 사고 확률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최선순위 설정, 말소 기준 등기를 말합니다. 최선순위 설정은 2018년 3월 19일에 근저당이다. 이렇게 돼 있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10월 10일이다. 그리고 점유자 성명에서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 조땡땡씨, 점유 부분 전부, 그리고 권리신고를 했답니다. 뭐라고요?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18년 3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8일까지 딱 만 2년이다. 그죠? 그리고 보증금은 1억 6천이다. 그리고 전입 신고는 2018년 3월 19일 날 했고 확정일자는 3월 5일 날 받았고 배당 요구는 8월 21일 날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양도전 가로 안에 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양도전 조땡땡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요 위에 기재된 조땡땡씨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그리고 보증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비고란에 기재가 돼 있냐면 비고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로 열고 양도전 조땡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7항 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조땡땡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임차인 조땡땡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 임차인 조땡땡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가 제출됨.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여기 조땡땡씨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그죠? 채권을 여기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양수를 한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셈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해가 이제 되시죠? 자, 그러면은 두 개가 임차인이 둘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당을 한번 봅시다. 지금 최저가가 1억 7,710만 원입니다. 경매 비용은 295만 9천 원이고요. 실제 배당할 금액은 1억 7,414만 1천 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농협이 빠르지 않습니까? 근저당은 언제부터요? 3월 19일부터.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예요? 전입은 3월 19일 날 했으니까 임차인은 이길 0시부터니까 3월 20일이에요. 그 3월 20일 0시가 돼야지 3월 5일 날 확정한 것이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늦어요. 자, 그래서 농협이 채권 최고액을 1억 4,400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1억 4,400을 받고 일단 최저가가 이렇게 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1억 7,400 얼마니까 농협은 다 받을 수 있겠죠. 자, 농협 다 받고요. 돈이 남아요. 자, 그러면은 뭐죠? 그 아까 조땡땡 임차인의 저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여기 들어가서 1억 6천인데 1억 6천 다 받지는 못하고 농협이 받고 남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3,014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낙찰가가 2억이 됐다. 얼마가 됐다. 올라가면은 이 금액은 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더 업되겠죠. 밑에 가압류는 배당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 밑에는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뭐 여기 옥션 제가 보고 있는 전문가 의견에서 여기 옥션 사이트 전문가 의견이 나와 있네요. 혹시나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본 예상 배당 표상, 저기 그 임차인 조땡땡의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 보고 배당에서 제외하였으며 실제 배당 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어쨌거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임차인은 둘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다. 하나의 채권이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하나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하고 이길 0시부터니까 농협보다 하루가 늦는 셈이다. 확정은 3월 5일 날 아무리 일찍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이 되는 그때부터 같이 효력이 발생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후순위로 뒤로 밀린다. 그래서 일부 배당을 받고 나머지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매수인은 인수할 의무는 없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이 됐겠죠? 예,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